네, 다음 키워드로는 도지 감시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감시를 놓고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와 독립 감시 기관인 GAO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GAO는 독립 감시 기관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지금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입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나 조사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절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힘겨루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감시 권력이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감시의 감시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행정산하의 이제 도지가 의회 소속의 감시기관인 가오라고 하죠. 이를 감사하겠다라고 이제 나선 것은 사실상 이제 입법부의 감시권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제 감시 권력 위에 감시 권력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대한 이제 경계선을 허물고 감시 구조를 이제 어쨌든 뒤집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시사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정부 권력 내에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의 역할이 혼재되고 있어서 약간 혼란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감시의 위계가 정치적 논쟁과 권력 투쟁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지와 가오의 충돌은 정당성의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오는 이제 1921년에 창설된 어쨌든 직속의 초정당적 감시 기구인데 갑자기 이제 미국의 어쨌든 도지가 생기면서 미국의 연방이나 예산이나 행정기관의 적법성의 비효율의 어쨌든 그런 감시해왔습니다. 반면에 도지는 어쨌든 머스크의 정부가 만든 행정부 산하의 기술의 어쨌든 신설 기구인데 민간의 CEO들로 어쨌든 대거 참여하면서 이제 머스크의 힘을 받으면서 약간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 기술 기관이 기술 관료의 효율화로 감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어쨌든 충돌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단순한 갈등이 아닌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회 기반의 공공성과 미술의 민간 주도의 어쨌든 이 테크노의 어쨌든 기술의 효율성이 철학적 대립 구조가 하고 있으면서 약간 제가 볼 때 도지 쪽이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약간 문제가 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상권 분립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정부의 혁신이 실험이 되고 있지만 약간 요게 이제 약간 도지에서 약간 무리하게 뭐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오 쪽은 약간 명백히 입법부 소속이고 헌법상의 행정부가 이 기관을 통제하거나 조사할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도지가 이를 무시하고 감찰을 요구하는 건 단순한 어쨌든 행정 효율을 넘어서 권력의 재배치 시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머스크식의 어쨌든 정부 혁신은 약간 어쨌든 권력 구조의 타파라든가 기술의 어쨌든 의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책임이 없으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건 뭔가 변화를 하면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근료적인 부정적인 권력의 무력화가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제 부정함을 약간 뭔가 대변하거나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헌법적인 권한 다툼으로 있고 나중에 대법원에 이런 것들을 뭔가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의 권력을 검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나중에 하다면 이게 상권 분립의 논쟁이 계속 생길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부의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감시의 감시가 시작된 거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삼권 분립에 있어서도 붕괴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두 기관이 어쨌든 힘겨루기를 하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치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입법부 소속이고 또 독립 감시 기관이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둬야 맞는 거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혁신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뭔가 그동안 잘 지켜왔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뭉개지고 있는데 사실은 상권 분립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을 이제 어쨌든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 같고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감시 권한의 재정의와 이제 사실은 권력 투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감시 체제를 한다는 그리고 약간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한계를 두려는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도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립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기관의 자율성이 약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뭔가
이게 뭔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어쨌든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고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노력에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 도전이 어쨌든 뭔가 위협을 받으면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법적 대응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계속하면서 연방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고 법적 대응이 계속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러면서 원칙이라든가 감시 권한이라든가 자율성이 재논의가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서 향후에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